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무슨 전쟁 군사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그 전쟁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어느 한국인의 참전과 관련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 이근 씨, 특수부대 대위 출신 그 이근 씨의 그 우크라이나 다국적 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제 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참전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말들이 있고요. 또 정부가 그 이근 씨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발표도 있었고, 또 그래서 SNS 상에서 또 여론상에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고요. 이근 씨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또 이근 씨를 또 비판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어떤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거기에 앞서서 이 논란과 관련한 조금 또 약간 부차적인 또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잠깐 팩트 체크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뭐냐 하면, 먼저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그 이근 씨 그 인스타그램인데요. 이근 씨가 하루 전에, 그 어제죠, 사진과 그 글을 올렸는데요. 아마 그 텐트인 것 같은데, 이근 씨가 그 사진을 올리면서 그 글에 어떤 내용을 적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중에서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 때 우리 한국의 편에 서서 참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 당시에는 구소련 연방의 한 공화국이었는데 우리 그 한국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그 우리 6.25 전쟁에 도와줬다는 말이냐, 이거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언론의 보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정부 차원에서 도와줬다, 이렇게 익힐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6.25 전쟁 때 우리 한국을 돕기 위해서 그 유엔 연합군 또는 미군의 일원으로서 참전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근 씨도 장교로서 다 군사교육 받았고, 또 전쟁 아마 사도 공부를 했을 텐데,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연방공화국 6.25 전쟁 때 구소련 연방공화국이라는 것 모를 리가 없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6.25 전쟁 때
참전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전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록에 의하면 실제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우리 6.25 전쟁 때 참전한 것이 그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기록에 의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 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사진, 이것이 그 바로 6.25가 전쟁의 한창 때인 1952년 10월 24일에 지금 사진에 4명의 젊은 군인들이 보이죠. 이 4사람이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우크라이나인. 이 4명이 1952년 10월 24일에 그 즈음에 아마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전쟁 와중에 그 사진, 요 4사람이 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이군요. 그 중에서 맨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청년이 이 편지를, 아마 가족이겠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그 편지를 보낸 것,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편지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코리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에서 안녕, 멀리 코리아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충실한 아들이자 미국 군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의 진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고 자유와 진리가 승리한다고 믿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이렇듯 그 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 또는 미국으로 뭐 이민 또는 뭐 망명 또는 이렇게 옮겨갔고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미군의 일원으로서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 군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근 씨의 그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은 뭐 틀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이번 방송에 이제 그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그 외교부가 확인한 내용, 그 기사를 보시는데요. 외교부가 이근 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이근 씨가 지금 들어갔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갔죠. 원래는 여권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가면, 이러한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간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또는 뭐 무효, 이거 외에 행정적인 조치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아마 이거 관련해서 여론도 조금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러시아 침공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러시아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들어간 것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 여권법 위반죄로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권법 위반죄는 분명하니까 이거를 그냥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견해가 또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정법 위반은 맞죠. 여권법에 이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에 입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고, 예외적으로 뭐 취재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부의 허가, 정부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것을 어긴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실정법 위반, 여권법 위반, 형벌처벌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문헌적으로 형사처벌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다 처벌하지는 않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말이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뭐 정당방위라든가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처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법리적인 내용이지만 기대 가능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적법 행위를 할 그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책임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서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뭐 이근 씨의 이 부단 우크라이나 입국이 뭐 정당 방위, 정당 행위로 보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이근 씨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능사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런 그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양심범, 확신범의 문제입니다. 양심범, 확신범. 여러분 양심범, 확신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자신의 어떤 정치, 종교, 사상의 어떠한 신념, 어떠한 소신으로 인해서 형사처벌법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양심범 또는 확신범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래된 논쟁입니다. 이 법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이 양심범, 확신범을 처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물론 이런 양심범, 확신범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가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처벌까지 하지 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예. 논쟁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설적으로는 양심범, 확신범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건에서 그러한 양심범, 확신범의 경우에 무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 그 다음에 양심적 집청 거부,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인 경우에는 원래 실정법, 병역법 위반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립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종교, 신념상의 이유로 도저히 총을 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양심의 문제인데 그것이 진지한 양심의 어떤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비군 소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사가 입증을 하라는 그 취지이거든요. 자, 이근 씨의 경우에 이근 씨는 나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6.25 전쟁 때 우리 한국을 도왔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침략 전쟁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응징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자유 수호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참전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치고요. 이건 씨가 진정으로 그런 어떤 확신에서 양심상의 어떤 선택으로서 그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했다면 설사 그것이 실정법 위반, 뭐 여권법 위반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심범, 확신범의 그러한 문제로 본다면 과연 이근 씨를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이 돼서 무죄로서 처벌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그 확신범 이근 씨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무죄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니냐. 물론 정말 이근 씨가 그러한 양심상의 결정, 그러한 확신, 신념 때문에 참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느냐는 또 물론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인정이 그 명분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인정한 그 취지에서 보면 이근 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뭐 이근 씨에 대해서 뭐 관종이니 뭐 이렇게 폄하하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전쟁터에 들어간 것을 보고 이렇게 관종이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고요. 그거는 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근 씨의 입국 문제를 그냥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근 씨가 확신범이 맞다면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그러냐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무사히 다 임무를 마치고 다시 귀국을 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는 반드시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근 씨의 그 우크라이나 참전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한 법적인 또 이슈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양심범, 확신범의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어떤 개인적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